자, 이번엔 소수림태양 5년입니다. 5년. 불교 도의 그리고 백제 공격 보겠습니다. 5년 2월 초문사 절 이름이죠. 이불란사 절 이름입니다. 창건하다. 5년 372년 봄 2월에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아까 나왔던 그 스님 순도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 그 담덕 이름 짓게 해준 훌륭한 스님 아니에요. 아도를 머무르게 하였다. 두 스님이 머무를 수 있는 절을 창건해 준 거예요. 자, 5년 7월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다. 5년 가을 7월에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였다. 자, 백제의 수곡성이니까 물이 있는 계곡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성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한성을 이쪽으로 봤었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제남이 아니라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은 백제의 큰 성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복자가 이게 한문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네 이럽자를 쓰거든요, 복이. 그래서 이 복자하고 그 한자하고 비슷해요. 백제 수도를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남 위대성이 그 위쪽에 있다가 좀 더 이쪽에 있다가 한성이 이쪽이지 않은가. 이 복자하고 한자하고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제 수곡성을 공격에 대해서 수곡이라는 거를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나오는데 너무 여러 군데가 나와. 어디라고 지명을 못하겠어. 그래서 대략 이 복양 지역을 수도로 본다면 이쪽 수도, 보통 공격을 하면 수도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쪽 수도 가는 길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어느 성, 물가의 성이니까 이게 지류가 많거든요. 황하의 지류들이 워낙 여기 많으니까 그 물과 관련된 계곡에 있는 성, 그 하나의 성을 이쯤으로 내가 표시한 거고요. 정확한 건 위치를 모릅니다. 거기를 공격하신 겁니다. 자, 공격하였다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구리사 철학에 백제 관련해서 역사책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한다. 자, 고구리사 철학 소수림태양 5년 7월 백제가 태사, 벼슬 이름이에요. 고흥을 사서 편찬을 담당하는 은솔로 삼아서, 은솔이 더 높은 겁니다. 삼아서 서기 50권과 장경 12권을 편찬하였다. 고흥이 유명한 사관인 거예요. 고구리사 철학에 나올 정도로. 자, 다음 기록입니다. 소수림태양 6년에서 7년인데 이거는 백제하고 전쟁을 합니다. 백제가 칭제 권원, 황제라고 천자라고 칭하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6년 11월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다. 6년 376년 겨울 11월에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자, 6년에는 고구려가 백제를 친 거고요. 자, 7년 10월 1년 후입니다. 백제가 평양성을 침공하다. 7년 377년 겨울 10월에 눈이 오지 않고 천둥이 쳤다. 민간에 전염병이 돌았다. 이때 백제가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침공해 왔다. 침공해 온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침공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이렇게 황하를 이용해서 침공한 건지, 전진이나 대방 쪽을 타고 이렇게 내륙으로 올라간 건지,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그냥 침공했다 라고만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 백제가 천자군 게 드러나니까 기록을 없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애매하잖아.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 자, 그럼 고구리사 철학을 보면 소수림태양 7년 백제 근수구 왕 처의 아비 진고도가 내신자평이 되어서 정사를 함부로 주무르고 행음하였다. 자,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 고대사 굴삭기 TV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륙백제 그리고 연나라, 이게 3부작이거든요. 강력 추천합니다.
와, 그러면 대륙백제, 우리 지금 대륙백제잖아요. 자, 그리고 연나라, 이게 전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연. 그리고 연나라 얘기하면서 진나라도 얘기해요. 이거 전진 얘기합니다. 전연하고 전진이 아무리 봐도 백제하고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백제 공복기에 있던 그 권력자들,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긴 지금 진도구라고 나오잖아요. 진 씨가 백제를 주무릅니다. 그게 전진의 진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한번, 그 고대사 굴삭기 TV님의 이 방송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우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납니다. 예. 자, 소개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 7년 11월 백제를 또 정벌 합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했다. 이번에 이겼다는 얘기, 정벌했다는 얘기는 이긴 거야. 근데 7년 10월 한 달 전 거 얘기할 때는 백제가 병사 3만 명 건너고 평양성을 침공했다. 좀 자세해. 야, 11월 거 기록할 때 백제가 깨지는 거에는 백제를 정벌하겠다. 없어. 무슨 몇몇 명을 데리고 어떻게 코스를 갔는지, 백제의 수도 어디를 쳤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백제가 진 거는 은근히 생략을 해. 은근히. 자, 이제 8년입니다. 소수림태양 8년 9월 거란이 북쪽 변경을 침공한다. 아, 거란이 나오네. 거란이. 자, 거란 요 나라. 거란 요 나라 다 같은 계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계열. 자, 그럼 고구리사 거란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378년 가을 9월에 거란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8부락을 함락하였다. 마치 염라 부닥을 뺏은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고구리사 초략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림태양 8년 9월 같은 기간입니다. 거란이 양맥 골짜기에 8부락을 노략질하였다. 자, 양맥이니까 양맥 그러면 그 여양산맥의 몇 쪽 아니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면 제가 표시해놨죠. 분홍색으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쪽에 8부락을 노략질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그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거란 쪽에. 고구려가 힘이 셀 때는 고구려의 제후국 내지는 백성으로 살다가 고구려가 전진, 백제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고구려 눈치도 봐야 되지만 딴 데도 눈치 봐야 되니까 혼란기에 고구려나 전진, 백제에 힘이 미치지 않는 거란 부족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란이란 이름과 관련해서 보자고요. 태조태양 2년 3년 2월 요소의 십성 고구려 초략 기록이 나오죠. 태조태양 영토 변경 때에 나왔습니다. 자, 그 10개 한번 읽어볼게요. 1. 개마. 개마고원, 개마무사. 똑같아요. 개마가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덮을게 말마. 말이 무지하게 많은 지역이 개마고원이야. 그러니까 기병이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을 보고 양성할 수가 있죠. 말이 많으니까. 우린 개마무사 그러면 높은 산악 지역에 왜? 하도 어려서부터 개마고원. 그거는 잘못된 역사. 자, 기마민족이 산으로 가면 어떻다? 나라 망한 거다. 산적되는 거다. 평지로 나가야 돼. 평지로. 말은 고원이라 하더라도 분지처럼 넓게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데서 살지 무슨 개마고원 우리나라 거기 살겠냐고 추워 죽었는데 말들이. 얘들도 삶의 질이 있어. 말들도 아무데나 안 삽니다. 자, 개마. 하성, 황하의 입구에 있는 성. 구리, 고현, 남구, 자몽, 자몽, 서자몽 그러잖아요. 오도로스 지역이네? 그렇죠. 요소 지역의 십성이니까. 다 그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구려, 거란. 거란 이름이 여기도 나오네. 자, 이건 다 음차한 거라고 그랬죠. 한자들은 음차한 거. 발음은 거란이야. 같은 거란이 여기도 나오네. 거란이란 민족이, 자, 태조태양 3년 2월에 이때의 거란은 고구려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때의 거란은 고구려의 백성인 거란도 있겠지. 또 독립해서 튀어나간 거란도 있는 거고요. 자, 8하양. 거란은 자기들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요 나라가. 딱 10번째 서한평. 자, 여기서 요는 늘 말하지만 태행산맥을 말합니다. 태행산맥. 자, 요소 십성은
태조 태양 3년 2월에 태양 산맥 서쪽 지역에 쌓은 10개의 성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책 보고 역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자,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 한번 보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확대하면 잘 보이죠? 자, 먼저 요를 찾으세요. 요. 자, 요양진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요네. 자, 요 태행산맥. 이게 요죠.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요하고 태원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이쪽이 고구려 땅인 거고, 자, 요 아래쪽이 백제 땅인 거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왼쪽에 지금 요소 지역이 진나라 전진의 땅이에요. 자, 요소 10성 여기에 10개의 성을 쌓은 겁니다. 예.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여양산맥 여기 나오죠? 여기 있는 산맥. 요 지역을 거란족이 6개의 마을을 노략질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 지역을 지금 대략 보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소 식성은 어디 있는 거냐? 자, 이 태원 아래쪽이고, 태행산맥 이 요의 서쪽이고, 자, 이 지역에 있는 10개의 성, 요소 10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소 10성. 자, 다시 원위치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이 침범했다는 거. 거란이란 민족도 378년에도 나오고 태조태양 2년에도 나오고, 그러니 무척 오래된 나라라는 거 알겠죠. 태조태양 3년이면 아마 서기 한 52년쯤? 이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는데 서기 50년쯤. 그러니까 거란이라는 나라도 2000년 전에 나온 나라예요. 이 나라도. 예. 그 민족이. 근데 우리하고 같은 민족 계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년 11월, 제2 14년 11월에 소수림 태양이 붕어하시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14년 384년 겨울 11월에 소수림 태양이 붕어, 임금이 돌아가신 걸 붕어라고 합니다. 하시오. 소수림에 장사 지내고 이름을 소수림 태양이라 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고구리사 초락에는 기록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침류왕이 등극. 소수림 태양 14년 4월 달에 백제 근수구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침류가 왕이 되었다. 침류왕의 모친 아이가, 이름이 아이예요. 침류왕의 어머니니까 태우죠. 태우. 백제의 태우가 진나라 승려를 맞아들였다. 이후 마라난타가 9월에 백제에 왔으며, 그 승려가 마라난타는 얘기예요. 좀 맞아들였으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불교를 불러들였다. 두 번째, 소수림 태양의 붕어, 돌아가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14년 11월 수림에서 사냥하다가 갑자기 몸이 위중해져서 몸이 아파지신 거예요. 사냥하다가 으슬으슬 뭔가 추워지거나. 온탕에 들어갔어요. 몸을 좀 데피려고. 근데 붕어하셨어. 심장마비 오셨다는 얘기죠. 예. 춘추 46이었다. 아깝죠. 46에 돌아가시고. 유언에 따라 소수림에 장사 지냈다. 자, 소수림 태양은 영토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요. 그리고 왕실도 자기 선태양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선태양을 좀 돌려주고 마음을, 본인 왕족들도. 또 하나, 이렇게 천자는 하늘에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백제하고 싸워서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후국인데, 제후국 왕한테 졌다는 얘기는 고구려 천자가 백제 천자한테 졌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인연법에 의한 거다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필요했고, 겸사겸사. 그래서 고구려의 불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래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제 소수림 태양 요약입니다. 이 소수림 태양편 요약, 전체적인 걸 요약하는 겁니다. 1. 즉위. 고국원 태양 41년 10월에 태양이 붕어하시자 구부태자가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십니다.
자, 문화발전. 2년 6월에는 제위 2년이다.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 372년이고요. 2년 6월 똑같습니다. 태학을 설립하고요. 3년 율령을 발표합니다. 373년. 삼국사기 기록을 갖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백제와의 전쟁. 천자의 국으로서의 주도권 싸움이죠. 5년 7월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셨고요. 6년 11월에는 백족의 북쪽 변경을 침공합니다. 7년 10월에는 거꾸로 백제가 평양성을 침공했고요. 7년 11월 그 다음 달에 바로 백제를 정벌하십니다. 자, 붕어. 소수림태양 14년 11월 수림에서 사냥하다가 갑자기 또 붕어하십니다. 그리고 춘추 이때가 46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림태양 편을 마무리합니다.